화장실을 갔다가 와이프가 오는 사이에 쾅 소리가 나서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차가 그 건물을 들이받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혹시 더 다친 사람 봤냐고 하니까 앞에 누가 쓰러졌다고. 그때부터 저는 정신 나가서 뒤쪽으로 해서 나가보니까 쓰러져 있는 여자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맨발이었고 검은 옷 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그 정신을 잃고 눈을 뜬 채로 기절해 있었거든요. 저를 그래도 봤는지 오빠 여기 어디야? 나 왜 누워있어? 하길래 제가 최대한 정신을 차리자 해서 아무 일 아니야 아무 일 아니야 하면서 바닥이 너무 뜨거워 막 이러는데 괜찮아 그냥 금방 시원하게 좋게 괜찮아 이러면서 아무 일 아니라고 막 달래주고 있었어요. 이제 나 웨딩드레스 입고 있었는데 지금 나 뭐 하고 있지? 왜 여기 내가 누워있어? 이러길래 기억하지 말라고 웨딩드레스 오늘 두 번째 입었던 게 제일 예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일부러 정신 안 잃게 하려고 그러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냉면집. 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놀라면서 몸을 피합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돌진한 차량에 식당 안팎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서는데요. 이 사고로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엔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행복했던 것도 잠시, 이날 이후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은 좀 주목을 해주십시오. 저도 오늘 이 내용을 미리 좀 보면서 진짜 되게 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딱 일주일 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스튜디오 촬영을 앞두고 드레스와 예복을 고르기 위해서 이 서울 강남을 찾았다가 앞서 보신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자, 정말 짤막하게 그냥 사고 보도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저희가 이 예비 신랑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자, 두 사람 오는 10월 18일 날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자, 이 사람들 지난 12일에 2주 뒤에 웨딩 촬영하려고 드레스하고 예복 같은 거 맞추러 강남에 갔는데 오전에는 예비 신부 드레스를 벌써 골랐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예비 신랑 예복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준비 단계에서 점심을 이제 먹으러 강남의 아주 유명한 냉면집에 들렀다고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식사를 마치고 예비 신랑이 이 별관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했고요. 곧이어 예비 신부도 화장실에 다녀오고 있다면서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잠시 후에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도 들렸고요. 식당 안팎이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은 등지고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못 봤는데 한 승용차가 행인을 덮치고 식당 앞에 주차된 차에 겨우 부딪히면서 멈춰선 상황, 보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자, 식사도 거의 다 했고 이제 오후에는 신부와 같이 신랑 본인이 입을 예복을 고를 일만 남았던 상황인지라 굉장히 설레고 기대됐던 상황. 자, 예비 신부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사고 당시 상황 신랑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화장실을 갔다가 와이프가 오는 사이에 쾅 소리가 나서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차가 그 건물을 들이받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혹시 더 다친 사람 봤냐고 하니까 앞에 누가 쓰러졌다고. 그때부터 저는 정신 나가서 뒤쪽으로 해서 나가보니까 쓰러져 있는 여자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맨발이었고 검은 옷 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그 정신을 잃고 눈을 뜬 채로 기절해 있었거든요. 야,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네, 예비 신랑은 일단 쾅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이 식당 안으로 쓰러진 사람도 보였고 이 비명을 지르거나 우는 등 이 식당 안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혼비백산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이 밖을 보니까 사고를 낸 차량의 바퀴는 헛돌고는 있었지만 일단 멈춰선 상태였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도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진 않아서 일단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화장실에 간 예비 신부가 오질 않고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 예비 신부를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주변에서 더 다친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앞에 누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식당 주방과 연결된 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 술 같은 걸 괴짝으로 쌓아두는 곳 옆으로 여자 다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CCTV 등을 확인해 보니까 예비 신부는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에 돌진한 차량에 부딪혀서 그곳까지 튕겨져서 날아갔던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맨발이었지만 발이 너무 부어 있어서 예비 신부 다리 같지 않아 보였는데 검은 옷자락을 보고 예비 신부인 걸 알아봤고 얼굴을 보니까 눈을 뜬 채로 기절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앞서 보셨던 그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예비 신부가 오빠 이거 어때? 자,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붕 날라가지고 눈을 뜬 채로 실신을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셨을까요? 자, 그래도 다행히 예비 신부는 정신은 차리셨어요. 자, 예비 신랑은 신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하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두 번째 드레스가 제일 예뻤어가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그래도 봤는지 오빠 여기 어디야? 나 왜 누워있어? 하길래 제가 최대한 정신을 차리자 해서 아무 일 아니야 아무 일 아니야 하면서 바닥이 너무 뜨거워 막 이러는데 괜찮아 그냥 금방 시원하게 좋게 괜찮아 이러면서 아무 일 아니라고 막 달래주고 있었어요. 이제 나 웨딩드레스 입고 있었는데 지금 나 뭐 하고 있지? 왜 여기 내가 누워있어? 이러길래 기억하지 말라고 웨딩드레스 오늘 두 번째 입었던 게 제일 예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일부러 정신 안 잃게 하려고 그러고 있었죠. 아니야. 오늘 아까 두 번째 입었던 게 제일 예뻤어. 그렇게 안심을 시키신 거예요. 의식을 잃지 말라고. 너무나 화나고 슬픈 순간이었던 겁니다. 예비 신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 예비 신랑은 무슨 소리도 지르고 말도 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당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신부를 봤는데 눈에 초점을 잃은 상태로 기절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떠서 오빠 여기 어디야? 왜 내가 누워있어?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말대꾸를 하는데 이 신부가 바닥이 너무 뜨겁다라고 해서 금방 시원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예비 신부는 사고가 났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웨딩드레스 입고 있었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냐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근데 그런 신부에게 너 지금 다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너 아까 입은 거 두 번째 웨딩드레스가 제일 예뻤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의식을 잃지 않게 우리 정말 영화 같은 데서나 많이 본 거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신랑이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할지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다행이죠. 살았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팀장님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처참한 모습인데요. 예비 신랑이 이야기 되면은 가장 심각한 부상이 뭐냐면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 고관절하고 다리뼈 사이에 있는 그 뼈가 부러져가지고 골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이 벌어진 것인데 그러면 철심을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또 문제는 또 골반뼈도 부러졌기 때문에 골반뼈가 붙어야만 임신도 가능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앞으로 2년 정도까지는 임신도 할 상황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이석증에다가 항문 출혈 그리고 이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두개골이 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온몸에 타박상, 열상, 온몸이 성한 데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10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약금 이런 거를 환불도 받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남녀 상당히 곤란하고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가족 여러분, 특히나 이번 주 토요일이 양가 상견례였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상견례였는데 취소를 했다고 하고요. 또 예비신랑은 예비신부가 수술을 받는 동안 예비신부 휴대전화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업무 연락을 조금 챙겨주려고 했던 건데 근데 패턴을 풀어보니까 첫 화면이 예비신부가 사고 직전에 SNS에 그 드레스 입은 모습을 올리려고 했는지 그 화면이 제일 먼저 떴대요. 그래서 예비신랑 마음이 이걸 보고 정말 너무나도 아팠다고 합니다. 현재 예비신부는 지나가는 차만 봐도 잔뜩 겁을 먹고 우는 상태고 병원에서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 2년은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픈 걸 참아가면서 재활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하고 걷는 것도 한두 시간씩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예비신랑은 24시간 예비신부를 직접 돌보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비신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잡힌 계약과 상담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간병에만 전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예비신부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일은 제쳐두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예비 신부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예비 신랑분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 신부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계신데요. 자, 이 얘기도 해야죠. 도대체 그럼 그 운전자 누구냐? 80대 여성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본인은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예비 신랑의 생각은 다르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그 할머니가 운전석에서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 거를 직원 중에 한 명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막 나오라고 막 꺼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소리가 갈게요 나와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거든요. 할머니가 타고 있을 때는 계속 차 바퀴가 허공에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내리니까 바퀴가 멈췄었거든요. 급발진이라고 우리시겠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기가 힘들죠. 박 변호사님 어떻게 예. 들으셨어요? 자, 이게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이 검은색 승용차 나오자마자 행인 한 명을 들이받고 그 이후에 결국 속도를 못 줄이면서 식당으로 돌진하면서 또 여러 행인들하고 사람들하고 받고 주차된 차량하고 부딪히면서 멈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 좀 나왔지만 식당 직원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유리창 막 깨면서 좀 나오라고 발 떼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바퀴가 허공에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엑셀을 밟은 것 같아요. 본인은 급발진 얘기를 하지만 사고 나서 좀 긴장을 한 다음에 브레이크 밟아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가지고 좀 더 앞으로 나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일단 예비 신랑은 또 한 가지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큰 사고를 겪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게 지금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 신호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상해로까지 인정이 돼야지 되는데 이 중상해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 언제 인정이 되냐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영구 장애가 남았을 때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고. 이 피해자가 재활치료 잘해서 몸이 낫잖아요. 그럼 처벌을 안 받는 와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저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었거든요. 되게 당연히 이게 나았기를 바라야 아니, 되는데 그렇다고 저 사람 처벌받으라고 장애가 있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나으셔야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또 형사처벌은 면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예비 신랑에 따르면 아직까지 사고 운전자로부터 연락 한 번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비 신랑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고령 운전자 문제를 좀 제발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